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금요일장이 더 기다려지는 이유 5가지 종목으로 꼽아봤는데요.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4.19%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신작 쓸어낸 리버티가 글로벌 출시를 완료했습니다. 아마존 게임즈에서 이 글로벌 퍼블리싱을 맡아서 더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출시 첫날 동시 접속자가 33만 명을 기록하면서 흥행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실 그동안까지는 크래프톤만 눈에 띄었었는데요. 이제 4분기 게임 섹터 NC소프트가 이끌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T-사이언티픽 오늘장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빗썸에서 이제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IPO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T-사이언티픽은 빗썸의 지분 7%를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정보 보안 부분을 담당하면서 이렇게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한 건데요. 아쉽게 내일장이 쉬는데 그렇다면 이 흐름 금요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지 잠시 뒤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함께 확인해 볼게요. PJ메탈입니다. 역시나 22%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알루미늄 탄산재의 국내 점유율 무려 48%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을 조사했죠. 그런데 국내 기업은 0에서 3%대를 이렇게 판정받았다면 중국산은 최고 376%를 판정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국내 기업이 그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기대감처럼 정말 대체제 될 수 있을지 OX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모 화학입니다. 4.8%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27일 이 리튬 가격이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게다가 유럽에서도 전기차 지원금 지급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현재 대선 구도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우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에는 어느새 이렇게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특이점에 이어서 4분기 2차 전지 전망 어떨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서진 시스템입니다. 역시 7% 넘게 상승한 모습인데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3분기 실적, 그간 분기 사상 최고 매출액을 한 번 더 경신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효자였던 ESS는 역시 3분기에도 효자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반도체 장비 사업도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주가를 보면 7월 이후로 계속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갈피를 잡을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5종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탑5가 끝난 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5종목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위에는 오랜만에 또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NC소프트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T사이언티픽, PJ메탈, 코스모화학, 그리고 서진시스템까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NC소프트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에서 4%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또 오늘장에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두면서 그 흐름이 유지돼 줬습니다. 어쨌든 지금 동시 접속자가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NC소프트가 큰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그렇다면 게임주 하반기까지도 봐도 좋을지 신작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세모 그리고 긍정적인 표가 2분 나왔습니다. 먼저 박병주 매니저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NC소프트가 이번에 같이 이제 하는 업체가 아마존 게임즈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존하고 같이 한다니까 굉장히 신뢰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NC소프트를 보면은 이제 동접자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100만 명이 미리 또 예약을 했답니다. 게임을 하려고. 그리고 또 NC소프트의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장점이 뭐냐면 이 회사 주가가 저는 항상 이거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100만 원, 옛날 104만 원에서 최근 주가가
거의 이제 우리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엔소프트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이 회사 주가가 예전에 104만 원이었습니다. 104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그 16만 원도 깼었어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주식에서 내가 그 이익을 보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주식을 싸게 사야 되겠죠.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 예전에 100만 원 하던 주가가 16만 원대 밑에까지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싸진 거죠. 그러면 충분히 싸진 회사들이 계속 나빠지지 않고 좋은 일만 터지면 이제는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시청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싸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100만 원에 저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따라서 이 측면에서 저는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게임 업종이라는 것은 동접하고 실시간 동접하고 또 예약자가 중요한데 더군다나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동접을 했기 때문에 좋은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가격대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고점과 대비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호재가 나와준다면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또 동시 접속자 그리고 아마존 게임즈와 함께 협업을 하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김명진 매니저님도 긍정적인 표 5를 주셨는데 게임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NC소프트에 대한 의견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아마존 게임즈와 협력해서 스론 앤 리버티라고 하네요. 글로벌 시장에 이제 출시를 했고 동시 접촉사가 33만 명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네. 긍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가 2025년까지 출시 예정인 게임이 10개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서브컬처 게임도 추가할 예정이고요. 도쿄게임쇼 2024도 참가를 한다라고 하니까 2025년도 하반기까지 이제 출시되는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겠죠. 그에 따라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신작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신작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주가 상승 기대해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게임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NC소프트 현재 지금 시점에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여러 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발표를 해주셨고요. 또 도쿄게임쇼에 참여를 하는 만큼 이 모멘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께는 세모 그리고 두 분께는 긍정적인 표 바라보면서 NC소프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T사이언티픽입니다.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이 빗썸이 내년 하반기에 IPO를 검토해보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빗썸 코리아 지분을 가지고 있는 T사이언티픽이 오늘 장에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또 보안 업무까지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슈가 내년 하반기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반짝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만 끝날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한 분은 X, 그리고 두 분은 O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백일현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X를 든 이유는 뭐 빗썸 상장의 이슈 때문에 T사이언티픽이 일단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도 점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T사이언티픽이라는 기업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는 데에서는 저는 약간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태까지 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뭐 빗썸 관련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굳이 이제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 점상을 기록했고, 뭐 아마 금요일 날에 다시 한번 뭐 점상을 기록한다라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기회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점상이 아니라 뭐 금요일장에서 20% 이상 상승해서 출발을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저점에서 잡기가 좀 힘든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X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만약에 금요일에 크게 올라가더라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 종목을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시선에 있어서 X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김병진 매니저 의견 다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네. T사이언티픽 O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좀 이 이슈가 연장선이 되면서 계속해서 큰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본 걸까요?
네, 저는 충분히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중소형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T사이언티픽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관련된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면 T사이언티픽과 이제 빗썸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T사이언티픽이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약 7.17%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T사이언티픽이 2024년 9월 기준으로 해서 빗썸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AI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뭐 빗썸 관련된 보안 관련주다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려하셔야 될 것은 이 빗썸이 상장을 2020년도에도 한번 추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규제도 있었고 회계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 때문에 이제 약간 무산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한 달이나 뭐 몇 주 동안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확실시 되는지까지도 좀 여러분들 보시면서 테마주 매매로 그칠지 아니면은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갈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번에도 이제 화두는 결국에는 뭐 빗썸의 이제 규제라든가 회계 기준의 명확성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수급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중소형주로 수급이 옮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하지만 빗썸의 IPO와 관련이 있는 만큼 정말로 이 IPO가 진행이 되는지 이 여부를 꼭 체크해 보면서 T사이언티픽 투자를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는 O 그리고 한 분께는 X 의견 받아봤고요. 다음은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PJ 메탈입니다. 오늘 장에서 23%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의 최고 376%에 달하는 덤핑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3%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 3%는 굉장히 낮은 수치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 줄 수 있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세 분 모두 오래 들어주셨습니다. 박병주 매니저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 포인트가 이 회사가 실적을 꾸준히 내는 회사입니다. 지금 2020년부터 2024년을 보면 연간 영업이 그래도 한 70억에서 100억을 내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2023년에는 무려 134억을 냈던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현재 951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원래 실적 대비 저평가된 그런 회사인데도 그런 상황에서 이 회사 영업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장 유리한 부분이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매겼다는 부분인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은 알루미늄 탈산제와 빌렛을 전문화하는 제조 기업으로서 주로 탈산제 같은 경우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빌렛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항공기 이런 기구에 공급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만 쉽게 생각하더라도 이 회사 영업에 굉장히 유리하게끔 미국이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익 상황에서 최소한도로 20% 정도 이익이 올라갈 수 있게끔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시장이 굉장히 수급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상승폭이 22.92% 상승했고, 더군다나 수급 측면에서 거래량이 하루에 5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J메탈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또 해주신 박병주 매니저님, 일단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러한 이슈가 실적에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급이 불안정한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슈로 PJ메탈과 같은 종목의 수급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에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스모 화학입니다. 오늘 장에서 4.88%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리튬 가격이 소폭 반등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리튬 가격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소폭으로 상승만 해도 관련주들이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연속적인 상승이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코스모 화학을 포함한 리튬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하반기까지 리튬 관련주 오는 두 분, 그리고 X 한 분 있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긍정적인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가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소재주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양극 소재인 니켈, 코발트, 리튬 이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재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는 코스모학이 코스모 신소재랑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개별 종목 단위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업황 전반적으로 함께 뭉텅이로 움직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을 좋게 본다라면,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인 추세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면 코스모학도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확실히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명진 매니저는 X를 들어주셨죠. 코스모학 X인 이유 어떻게 될까요? 네,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울산에 이제 연간 3,8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아직까지 수익성이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 있고요. 일단 완공은 2025년도이기 때문에 그때쯤 기점으로 해서 좀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에도 이제 공장 건설을 논의 중인데 아직 이게 확실히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모학이 북미 공장 건설한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 저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을 보일 수 있는 거는 황산 코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전기차 화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 안정성 관련된 이제 원재료가 또 황산 코발트인데, 이쪽은 좀 수요가 요즘에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좋고, 전반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뭔가 확 끌어당기기에는 조금 부족한, 뭔가 가시성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코스모화학은 X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른 리튬 종목은 좋다. 근데 이제 코스모화학만 X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리튬 관련주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코스모학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확실한 큰 모멘텀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그중에서는 공장 건설이 확정시 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학 두 분께는 O, 그리고 한 분께는 X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특이점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된 종목 같은데요. 서진 시스템입니다. 오늘 장에서 7%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3분기에 역대급 매출이 전망이 된다라는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진 시스템, 하지만 5월 달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고 4개월가량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올랐죠. 그 호재성 멘트가 계속해서 상승을 불러일으켜줄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O 두 분,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 홀로 X를 들어주셨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도 O. 저 그래서 의아했습니다. 특이점에서는 좋게 보신 것 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의견이 바뀌었나 싶었는데, 그럼 박병주 매니저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그 SK증권 보고서가 오늘 그 오전에 나오면서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 생각되는데, 제가 이 종목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인데, 특히 그 AI 관련해서 그 전력기기 부분에서 또 관련돼 있습니다. 앞으로 AI 같은 경우는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거기서 가장 필수적인 게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인데, 그 앞으로 성장 부분이 앞으로 2030년까지 지금 보고 제가 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봤는데 10배 이상 성장한다 그럽니다. 엄청난 성장인데, 근데 이 부분이 그 이 회사 실적으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매출액이 6,345억이 전망되는데, 올해 3분기가 3,509억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한 1조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매출액이 7,787억이니까 1년 만에 매출액이 2배 정도로 깡충 뛴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490억이 나왔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거의 한 1,600억 정도가 전망이 되면서 작년 대비 거의 한 500% 이상이 이제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액도 2배가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성장한다면 전형적인 그런 성장 업체고 실적을 갖춘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그 10월 중순
중순 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실적이 또 좋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그걸 반영하고 있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가 위치, 오늘 주가 형태 자체도 거래량이 받쳐가지고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으로 봐도 ESS 반도체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고요. 또 셀 업체들도 ESS 쪽에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까지 해봤고요. 각각의 종목들 오늘 어떤 성적을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알루미늄과 관련해서 PJ메탈 있었고요. 또 서진 시스템까지 세 분 모두에게 동그라미를 받아봤고요. 코스모화학과 T사이언티픽은 두 분께 O, 그리고 NC소프트까지 두 분께 긍정적인 의견 받아보면서 특별한 탑5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포트 대결 월수팀만이 현재 편입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